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고요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년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주요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미가 담겼다라고 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해가 이제 광복 60주년 그리고 광복 70주년, 네. 분단 70주년 이렇게 해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해이죠. 그래서 네. 북한도 올해 신년사의 여러 내용 중에서 남북관계 부분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신년사라고 하면 그 한 해의 주요 정책 방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밝히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네. 남북관계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 가능성도 내비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조금 전에 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대화 제안에 조속히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 공이 이제 서로 대화를 제의하고 네. 서로 이제 또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 29일 날 제안했던 대화는 이제 통준위가 네.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 문화 그리고 인도적 문제 중심의 그 대화를 제의를 했고, 북측은 지난해 이제 중대 제안 이후에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주로 이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네.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촉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제 북측 스스로도 이제 그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고위급 접촉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이 환경과 네. 이 여건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공이 이제 서로 제안했던 회담에 응하고 대화에 응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소 이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올해 남북한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뭔가 이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여건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회담의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에서 보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내비치긴 했지만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말하는 분위기와 환경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양국 사이의 분위기와 환경이 맞지 않아서 안 된 것처럼 남북 사이에서도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정상이 만나서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쌓이고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만한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만나서 의미 없게 헤어진다고 한다면 만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 7년 이상 동안 남북 관계 자체가 단절돼 있었고 또 복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정상회담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고위급 접촉을 하는 이유도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제 관계 진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서야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측이 좀 신뢰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신년사 내용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가 진전되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도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진전되다가도 이제 키 리졸브라든가 뭐 얼지 훈련이라든가 이런 군사 연습이 있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잘 가던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그래서 또
시간을 갖고 이제 분위기를 잡다가 또 군사 연습 기간이 되면 다시 경색되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현재와 같은 이런 국면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북한이 그 작년에 주장했던 중대 제한의 한 일환으로 이 군사 연습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곧 또 2월, 3월 있을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시작해서 관계 복원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또 경색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남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그동안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군사 연습이라 북한의 주장에 따라갈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 이제 그 부분이 이 문제인데 이번에도 결국은 이 상호 비방 중상 중지와 함께 그 군사 연습 중지를 요구하고 있죠.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 정부로서도 받아주기는 어려운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양측이 남과 북이 둘 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 조금 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지금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제돼야 되는데 어쨌든 남북 사이에는 대화에 임하는 그 관점의 차이도 있고 또 그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 이후에 해석상의 차이들을 그동안 늘 노출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상호 비방 중상 중지 합의 이후에도 네. 결국은 대북 전단 문제가 이 비방 중상 중지에 위배된다는 북한의 주장과 우리는 그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합의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남북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근본적인 여러 차이들이 있고 또 합의 이후에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의를 인정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시기로 보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3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빠를수록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의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남북 관계를 규정해 왔던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들이 이행되지 않는 데 따라서 생긴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위 수준에서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실무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최상위 수준에서 그것이 이제 그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6.15, 14 등 기존의 합의사항의 재구성. 네. 재구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남북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 시대에 이제 다소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상이 만나서 기존 합의들을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그 필요성과 뭐 그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또 5년 임기제의 그 대통령제에서 결국은 그 임기 후반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네. 과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이행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그 3년 차를 맞는 초기에 네.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측도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지금 4년 차가 되지만 네. 현재까지 이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첫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뭐 자주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도 맞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 그 올 상반기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가닥을 좀 정리를 하고 분야별 회담을 지속하면서 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네. 남북 관계의 그 근본적인 전환과
또 통일의 어떤 초석을 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도 있는데요. 앞서 신년사에서도 경제 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뭐 금강산 관련해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대체로 이제 북한이 볼 때 올해 대외 관계 확장 부분에서는 난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미 관계도 그렇게 좋게 전망하지 못하고 있고 대일 관계도 그 자체가 언급이 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바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도 껄끄러운 관계 있고 겨우 그냥 외톨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북한 뭐 이런 정도의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먹는 문제에 주력하면서 주로 이제 농업이라든가 축산 그리고 업 이런 그 부분을 3대 축으로 해서 먹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관광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원산과 이 금강산을 묶어서 그것은 이제 국제 관광지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자본 축적이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외국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방법은 관광 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립되어 있는 난관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경제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특구라든가 개발구를 마련해 두었지만 네. 그 현재 상황에서 제재와 압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 개방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화를 좀 벌어들여 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뭐 영화 인터뷰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네. 이번 신년사에서도 미국을 비난하는 부분이 굉장히 나왔는데 네. 다른 때와 기존 입장 때와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때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그 기대감을 표시한 신년사들도 있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고립 압살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미국이 그 핵과 인권을 두 개의 고립 압살 기둥의 그 두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지난해 강한 제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올해도 북미 관계에서는 뭐 큰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신년사의 내용은 대체로 미국을 비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15년 올해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어쨌든 뭐 남이나 북이나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형태의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든가 담론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진전 여부는 북핵 문제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느냐. 물론 이제 뭐 담론은 무성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려면 국제 공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와 압력이라는 공간 속에서 남북 관계가 나간다 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미중 공조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북핵 해법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고 그와 연계해서 이제 남북 간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관계 진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